자, 이제 드디어 우리 369 교재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교재 뒤에요. 맨 뒤에 102페이지, 103페이지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이제 구조 연습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문장이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뭐냐 하면 한 문장씩의 정확한 해석 연습을 해보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구조 연습을 해봐라 라고 제가 불호편으로 붙여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97번에 102페이지예요. 그 문장에도 뭔가 보니까 the use of an atomic bomb in 1945 made people aware, perhaps for the first time, the future existence on Earth depended on looking after the environment. 문장이 꽤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치요? 근데 일단 문장이 길어 보이면 제가 본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장이 동사처럼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made가 하나 있지요. 또요? aware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aware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라고 벌써 마음속에 알걸?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자리가 온 거겠지, 그치? 그리고 또 동사 뭐 보여요? depended가 하나 보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 문장에서 본 동사는 얘들아 made야, depended야? made죠. 왜? depended는 뭐 때문에 묶을 수 있는데요? that 때문에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묶어보세요. that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묶으실 건데요? 끝까지 다 묶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that을 우리가 두 가지로 배웠지? 뭐라고? that 절일 수도 있고 that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근데 딱 보니까 지금 that 절이니 that 관대니? that 절이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았어? 네, 앞에 선행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that 절이니까 뒤에 무슨 문장 올까요? 완전한 문장이 왔겠죠. 맞지? 근데 that 절을 일단 크게 묶어놨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괄호를 묶을 수 있는 거 또 묶자. that 절 안에서 뭐 묶을 수 있니? on earth 묶을 수 있지? 또 뭐 묶을 수 있니? on looking after the environment 다 묶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대체로 the future existence 미래의 존재는 depended on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환경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대절 안에서의 해석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본동사는 made로 찾으셨고 그러면 made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묶으실 수 또 다 있어요.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까? 뭐 묶을 수 있어? of the atomic bomb. 또 in 1949. 그치? 그리고 made me aware.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못 묶지. 그리고 나서 뒤에 perhaps for the first time. 이거 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에 남아있는 건요. 오형식 문장이죠. the use. 그 사용은 made people aware. 사람들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거잖아. 근데 뭐의 사용? 1945년에 원자폭탄의 사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었다. 뭘? 최초로 뭐를? The future existence on Earth 지구상의 미래의 존재가 환경을 얼마나 돌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본동사 찾고 끊어읽기 연습하고 묶는 거 연습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조 연습이라고 해서 뒤에 불호편을 붙인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그러면 뒤에 369번까지 문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69 문장 해가지고 369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석과 맞춰보시라고 제가 밑에는 주황색 글씨들로 써놨고요. 됐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어디서 본 문장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문제들 풀었던 것 중에 구문이나 좀 구조가 어려웠어서 니네들이 해석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뒤에 불호편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365가 끝나면 커리큘럼상 제가 구조독해로 간댔죠. 다음 달에 배울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문장 긴 거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본동사 찾고 끊어읽기 연습하고 묶을 거 묶고 사성 긋고 본동사 찾고 해석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구조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강 친구들은 나는 이제 해석은 좀 될 것 같다. 문법도 정확히 배웠다. 그러면 나는 독해 파트 말고 문제풀이로 가겠다. 그러면 어법 200선 벌써 완강된 거 있으니까 어법 200선 문제풀이로 이어가셔도 됩니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상태로 따라가시면 되니까 항상 2페이지, 3페이지에는 제가 커리큘럼이 있었으니까요. 잘 보고 따라가시면 되고 현장 강의 친구들은 제가 제시하는 대로 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아오겠다 한번 해보자. 사실은 장장 거의 20시간씩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 90분씩이었으니까 20시간이 훨씬 넘죠. 괜히 월수금을 했었죠. 그죠? 힘들었습니다. 보강하느라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현장 강의 친구들이요. 보강하는데도 군소리 안 하고
결강도 많이 안 하고 너무 잘 따라오셔가지고 행복했던 369였습니다. 그리고 인강 친구들도 보니까 369 듣는데 질문들이요. 제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요. 369가 버전 4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재재작년에도 했다라는 소리잖아요. 질문들의 수준이 인강 친구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3인칭 단수 S 왜 붙여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진짜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한 대 패고 싶기도 하고 막. 근데 요즘엔 지네가 문장 구조를 막 끊어서 이렇게 보나 봐요. 선생님, 얘 비동사 이 형식인데 왜 갑자기 보어가 없고 갑자기 부사구가 나왔을까요? 뭐 이런 질문. 조금 나름대로 생각한 질문. 여기 대시요. 선생님 앞에 분명히 선행사가 없는데 그러면 대절로 봐야 되는데 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문장 구조 더 복잡한 거 연습하면서 나올 거예요. 수준들이 높아져서 인강 친구들한테도 제가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369에서 많이 배운 거 갖고 있다면 뿌듯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내용 정리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수화 시킬 수 있게요. 문장 해석으로도 응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문법 문제를 푸는데도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369가 사실은 제 커리큘럼의 모든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독해 갈 때도 어법 갈 때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잘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말한 대로 우리는 현장으로는 구조독해로 넘어가지만 인강 친구들은 필요하시다면 문법 문제 풀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법 200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제가 구조독해 한 다음 어법 200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챕터로 보면 몇 챕터가 없었어요. 근데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엄청 빨리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엄청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빨리 끝납니다. 첫 번째, 영문장 구조편이요. 본동사는 여러분들은 항상 한 문장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동사 찾기 위해 쓸데없는 거 묶는 거 다 연습했습니다. 분사 묶고 관계대명사 묶고 그 다음 컴마 묶고 부사 묶고 전치사 묶고 막 이랬지? 근데 하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가능했잖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묶을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혹은 분사도 PP 분사랑 동사 과거형이랑 생김이 똑같아서 이게 분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정확한 독해, 정확한 어법 문제를 맞힐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었어. 처음에 간접의문 판별법부터 제가 수업했던 순서대로 내 기억이 맞다면 그냥 한번 쭉 물어볼게요. 간접의문 판별법 3가지 뭘 또 컴마로 왜 연결돼 있어? 평서문이고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인데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그건 이제 간접의문문이니까 우리는 의주동 판단해야죠. 평서문인데요. 의문사 있어요. 근데 그 의문사 해석 안 돼요. 그럼 그건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그치? 근데 똑같은 관계대명사라도 얘들아 what은 해석되잖아.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는데 what 관계대명사는 해석되잖아. 그럼 의문사랑 제가 어떻게 판별하자고 했지? 해석으로 찾아야 돼. 의문사라면 무슨 해석밖엔? 무엇밖엔 안 되지만 관대라면 뭐뭐하는 것, 무엇 다 되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수일치 9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첫째, 주어가 긴 경우. 실질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두 번째,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단복수가 다 된다. 그런데 단복수가 다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수일치를 맞추라면 문장 내에 반드시 힌트가 있다. 그 힌트 받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찾는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people은 복수 취급한다. 셋째,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 선행사와 일치시킨다. 수식받고 있는 선행사가 무엇인지 찾는다. 네 번째, the number of, a number of. 둘 다 복수명사가 온다. 근데 둘 중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건 the number of. 다섯 번째,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뭐지만 뭘로?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로 받는다. 그러니까 단수 명사에 단수 동사가 와야 정상인데 예외적으로 복수 명사가 올 때도 있다. 언제? 한 세트를 나타내면. 맞죠? 지금 이제 교재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달 내내 정리했던 거 얼마나 들어갔는가 최종 정리하는 단계죠. 여섯 번째, both A and B, either A or B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런 놈들 중에 유일하게 복수 취급하는 건 both A and B.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유독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앞에 있는 놈 as well as만 주의한다. 일곱 번째,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경우 수일치는 뒤에 있는 명사랑 맞춘다. 왜? 배우고 나니까 도치였더라. 여덟 번째, 분수나 percentage를 나타내는 거. 비율을 나타내는 건 진짜 주어가 of 뒤에 있는 놈. 그러니까 그놈의 새끼 갖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맞춘다. 아홉 번째는 너무 창피했다. 동명사 주어거나 투부정사 주어면 단수 취급한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로 마친다. 됐지? 그 다음요. 아우 제일 중요했던 태 파트예요. 문장의 형식인데요.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동사, 타동사.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은 자동사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안 되고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 형태가 돼야 된다.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헷갈리는 자타동사 기억납니까? 헷갈리는 자타동사 우리가 먼저 5가지 세트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rise, raise, arise, arose 이런 거 있었지? 물어볼게. rise, 오르다, raise, 올리다, 키우다. arise, 발생하다, arose, 발생시키다. lie, 눕다, 놓여있다. lay, 뭐뭇을 눕히다, 뭐뭇을 놓다. fall, 떨어지다, fail, 떨어뜨리다. sit, 앉다, 앉히다. 변화형 한번 가볼게.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arise, arose, arisen, arose, arosed, aro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fall, fell, fallen, fell, felt, felt. sit, sat, sat, sit, seated, seated. 그동안 더럽게 대답 안 하더니 종강할 때쯤 돼서야 저한테 말을 해주네요. 이제야 정이 들었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자타동사 헷갈리는 거 정리했었고 거짓말하다의 lie도 있었지 얘들아. 그 새끼 제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요. 변화형이 어떻게 갔는데요? lie, lied, lied 이렇게 갔었지. 우리 문장의 형식 제가 생각해보면 9가지 정리했어요. 해볼게요. 첫째,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뭐? 자동사야.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수동태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만 해석상 수동태 되니까 조심하라고 했어. 맞지? 그런 대표적인 놈들이 뭐가 있었어? become, appear, consist of, occur, die 이런 거. 두 번째,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뭐였지? 보어 필요했어? 또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형용사, 감정상태 나오면 형용사 써야 돼?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먼저 정리했어. 뭐? 비동사, become 동사, 그 다음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stay, turn, remain 이런 거. 세 번째, 3형식 타동사 있어. 3형식 타동사라면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된다고. 해석상의 주의들 다 하라고. 그치? marry, with 안 돼. discuss, about 안 돼. mention, about 안 되고. enter, to 안 되고. attend, to 안 되고. approach, to 안 되고. 근데 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었어. discuss about은 안 되지만 discuss with는 괜찮아. 들어가다일 땐 enter to 안 되지만 언제? 착수하다 하면 또 써야 돼. 참석하다에 attend to는 안 되지만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이면 또 써야 돼. 네 번째, 4형식 동사라면 목적어 몇 개 있어야지? 2개 있어야지. 근데 뒤에 목적어 하나밖에 안 남아있으면 수동태 써야지. 대표적인 4형식 동사가 뭐가 있었는데? give, forgive, offer, 제공하다의 뜻이면 텔 동사도 뭐뭐에게 뭐뭐을 말하다 이런 뜻이란 다 4형식이죠. 다섯 번째는 5형식이요. 5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놈 너무 많이 해서 생략. 여섯 번째, 5형식 동사 중에 반드시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써야 되는 거 뭐가 있었어? want, ask, allow, encourage, enable, cause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럼 반드시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놈들. 7번째요. 이런 거 토플 시험에 최근에 보니까 요번에 봤던 70회차인가? 뭐 보니까 allow 목적어 다음에 to 쓸래, ing 쓸래 이런 거 나왔더만. 그 토익 토플에서도 늘 등장하는 구문이에요. 형식 파트는. 그 다음에 5번째 5형식이요. 제가 사역동사 설명했었어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아니지? 동사 원형 쓸 수도 있지. 언제는? 뭐가 능동이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도 쓸 수 있지요. 능동 목적어일 때 반드시 to를 쓰는 놈은 get 동사, help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수동 목적어일 때 let 동사는 원래 수동 목적어를 잘 안 쓴다고. 쓴다면 BPP를 써야 된다고. 8번째가 5형식으로 또 지각동사 했어요. 지각동사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매뉴얼 ing, 동사 원형, PP 다 올 수 있어요. 동사 원형일 땐 목적어가 능동일 때, ing는 능동 진행일 때, pp는 수동일 때. 맞지? 근데 사역이나 지각이나 어차피 목적어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 수동태 가능하지. 수동태 되면 몇 형식? 2형식 되고. 그 2형식이 되면서 뭐가 들어간다고?
to 반드시 들어간다고.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was made 그 다음에 to 뭐 clean 쓸래 그러면 또 꿀값 돌고 사역동사라고 동사 원형 써야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수동태 문장이니까 to 들어간 거 답으로 찾아오셔야죠. 됐죠? 그러면 9번째가 뭐였었냐면요. 자타동사가 혼용되는 것들도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분사 설명하면서 했지만 여기다 붙일게. 자타가 혼용되면 제가 뭐가 선행한다고? 자동사가 선행한다고. 그러니까 능동태 문장이 선행하겠죠. 자타가 혼용되는 동사들을 제가 일단 한 3개 정리했는데요. 뭐? open, read, sell 이런 거 있었잖아. 각각 열다도 있지만 열리다 자동사, 읽다도 있지만 읽히다 자동사, 팔다도 있지만 팔리다 자동사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부대 상황하면서 제가 blow도 뭐 빅트도 자타가 혼용된다 이런 얘기들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게 크게 배웠던 게요. 이게 우리가 2주 넘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몇 분 안에 다 정리했잖아요. 머릿속에 요약 정리는 갖고 있어야죠. 근데 또 내용 정리만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늘 그랬지만 지식이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배웠으니까. 적용해서 점수화시킬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2번째, 동사 파트. 동사의 시제 파트 왔습니다. 크게 보면 시제에서요. 시제 개념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조건 부사절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제 일치, 불일치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동사편에서 배웠던 아주 큰 뭉텅이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제 개념부터 물어볼게요. 시제 개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게 뭐였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어떻게 썼지? have pp.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 뭐라고 못 쓴다고.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과 못 쓴다고.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나타내는 게 뭐였지? 대과거. 대과거 시제는 어떻게 썼지? had pp. 영어에서 had pp 쓰는 게 또 뭐 있었지?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의 정확한 의미는 뭐였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또 기간을 담고 있었어야죠. 맞죠? 오케이. 이런 것들 정리했었고요.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가 뭘 대신해야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지. 근데 약속을 잘 지키라고 했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만 그런 거지. 나머진 미래면 미래 써야지. 근데 또 약속을 잘 지켜야지. 시간 조건 부사절 시제가 원래 현재면 현재 써. 과거면 과거 써. 대과거면 냅둬. 미래일 때만 현재가 대신하기로 했잖아요. when이 무슨 뜻일 때만요. 뭐뭐 할 때. if가 무슨 뜻일 때요. 만약 뭐뭐라면 그 외에 5가지가 뭐가 있었는데요. until, till, as soon as, by the time, before 이런 거 있었죠. 맞아요? 지금은 뭐 새롭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머릿속에 잘 정지되어 있는 거 꺼내셔야 돼요. 이거 최종 정리 안 해도 돼요. 근데 난 왜 할까요? 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토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다른 애들 다 대답하는데 그러면 그거 챕터 다시 챕터에서 막 복습해야지. 그래서 하는 건데. 그지? 가정법 갈게.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것도 의미 없어. 그럼 기본이고 우리가 이제 변형된 가정법을 만들러 갔었죠. 기본적인 건 일단 묻긴 해야죠. 가정법 과거가 언제 쓰는 시제인데요? 뭐라고? 또 순서대로 물어봐야 돼? 가정법 과거 물어봤어. 가정법 과거. 뭐?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 가정.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만 만듭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 if절 주절 순서 바뀌어도 돼? 네, 하자 없어요. 그치요? 변형된 가정법 첫 번째. 너 if절 시제가 맞아? 주절 시제가 맞아? 그러면 답 어떻게 찾을 거야? 의미 따져야 돼요. 시제는 일단 틀렸으니까 의미로 답 찾으시라고 했어요. 혼합 가정이면 뭐랑 뭐가 존속되어 있는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랑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의미도 따져야 돼요.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지금쯤 이랬었을 텐데 이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게 뭐 있다고 했어? 힌트에 시간 부사고가 있다고 했어. 그 당시에 과거에 그랬다라면 now 지금쯤 뭐뭐 했을 텐데 이런 건 이제 혼합가정으로 보기가 쉽다고. 세 번째는 if 생략된 거. 그럼 바로 저번 시간에 도치에서도 또 나왔었잖아요. 가정법에서 if 생략된 거 딱 판별하는 건 어떻게 했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조동사가 있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으면 그건 가정법에서 if 생략한 거 물어본 거니까 어떻게 하자고? if 복원시켜서 시제가 맞았나 틀렸나 판단하시면 된다 했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땐 주어진 시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시제가 현재면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주어진 시제가 과거면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시라고 했죠. 시제 일치 불일치하면요. 그 전에 가정법에서 it is time that 기억납니까? it is time that 다음엔 항상 뒤에 시제가 뭐 나온다고 했어요?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쓰던가 혹은 과거 동사를 쓰신가. 그때의 should는 생략이 가능해? 불가능한 거였어요.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자, suggest, insist 동사 이거지 대표적인 거. suggest가 뜻이 두 가지라며 뭐? 제안하다, 보여주다, 암시하다. 둘 중에 시제일치 하는 건? 보여주다, 암시하다면 시제일치 따지셔야죠. 제안하다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should 생략 가능. insist도 뜻이 두 가지 있었지? 뭐로? 뭐뭐 하라고 또는 뭐뭐 하자고 권유의 의미도 있었고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도 있었고 둘 중에 시제일치하는 건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면 그때 시제일치 따지셔야죠.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쓰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제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서 뭐 했냐? 세 번째로 넘어가서 뭐 했냐면 주어편이었는데요. 사실은 주어편을 잘 이해하면 목적어나 보어편 똑같았습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명사였습니다. 그러면 명사, 대명사 올 수 있고 명사 구 역할하는 게 뭐 있었어?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 명사 절 역할하는 건 뭐가 있었는데요? 의문사절, 관계대명사 what절 또는 that절 또는 if나 whether절. 이런 긴 주어들에 또 수식하는 분사나 관계대명사를 배웠죠. 분사랑 관계대명사 파트가 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맞지? 근데 분사에 대해서 오류. 맨 처음에 분사 ing냐 ed냐 나오면 무조건 분사라고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ing가 뭐일 수도 있고요. 동명사 ing일 수도 있고요. ed가 또 뭐일 수도 있고요. 과거 동사형일 수도 있으니까 문장 성분에 따라 니네들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했어. 그리고 분사가 무조건 능수동을 주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었어. 맞지? 분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 구문이면 생략된 주어가. 근데 각각 얘 형태 얘기했어요. 명사다와 ING-PP라 명사. 분사 구문,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나 PP. 부대 상황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목적어가. 니네가 자꾸 틀리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하라고. 부대 상황의 형태는 with 목적어 ING-PP. 그 다음 가음정형용사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주어가. 사역동사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목적어가. 근데 사역동사 목적어가 능동이면 ING 아니지요. 동사 원형 써야지요. 지각동사면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목적어가요. 누가 결정하는지 능수동을 결정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해석 갖고 헷갈려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장가, 탕가 한 번만 더 색하면 된다 했어요. 중요해요. 나중에 남들은 다 틀려올 때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안 틀려와야 돼요. 분사구문에서 완료분사구문도 배웠어요. 한 시제 차이가 나는 걸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완료분사구문. 시제가 어떻게 되는데? having pp. 그건 능동 완료분사구문. 완료 수동분사구문은 어떻게? having been pp. 분사구문을 부정하고 싶어. 그럼 어디다 붙여? 앞에다가 난만 붙이면 된다. 이런 것도 배웠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판별법을 7개나 배웠는데 일단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형용사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죠. 하는 역할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었죠. 니네가 7가지 배웠던 걸 다 말해줘.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고 불완전 뭐 이렇게 선행사 있고 불완전 또 뭐 했냐? 대절? 대절은 관계대명사 대또 또 게 있었지. 무조건 대만 쓸 때는 언제? 디오니, 서수, 최상급. 무조건 됐으면 안 되는 건 컴마, 전치사. 대절일 땐 그럼 전치사나 쓸 수 있어? 대절도 못 써? 딱 하나 쓸 수 있겠지 뭐. 인텐만. 그러면 대절은 선행사 없고 완전. 근데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 있을 수도 있었어. 동격절이면. 그치? 관계대명사 what은 어땠지? 앞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부사라면 어땠지? 앞에 선행사 있고 완전. 맞지?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땠지? 앞에 선행사 있고 완전. 뭐랑 똑같았냐면 관계부사나. 어떻게 판단해? 해석상의 차이. 관계부사 해석돼? 안 돼. 소유격은
뭐뭐의. 그치? 복합관계 대명사는 어때? 앞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 복합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는데요? 선행사와 접속사 역할이었으니까 선행사 없고 아니 관계대명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역할이었으니까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에 나와야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해석상의 차이로 뭐뭐 든지간에 뭐뭐 하는 것 무엇 그래야지.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부사라면 앞에 선행사는 없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고 그러면 없고 완전하다면 대절과 똑같을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해석상으로 가야죠. 사실은 관계대명사 파트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꿀값 떨고 얘들아 앞에 선행사만 보고 더 place 있다고 where 쓰면 안 돼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지?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다 봐. 앞에 선행사 없다고 무조건 관계대명사 와 이거 써면 안 돼. 대절이라도 앞에 선행사 없을 수 있어. 기타 등등 주의사항 줬던 거요. 다 인지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3챕터가 다 끝난 거였어요. 그리고 4챕터요. 4챕터는 최근 거니까 다 기억나야죠. 투부정사와 ing 편부터 갑니다. 무조건 to만 쓰는 놈 다 대보세요. want to, decide to, hope to 이런 거. 그건 3형식 문장이란 소리야. 목적어 자리. 무조건 ing만 쓰는 놈은 뭐 있는데? enjoy, finish, mind, avoid, give up. to도 쓰고 ing도 쓰는 놈 각각 뜬 얘기해줘. stop to. 하기 위해서 멈추다.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try to. 노력하다. 애쓰다. try ing. 시험 삼아 뭐뭐하다. 시도하다. forget, remember, regret. to도 쓰면 to 쓰면 뭐뭐 할 것을. ing를 쓰면 한 것을. use to 동사 원형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익숙하다. 근데 나 또 궁금한 게 그냥 또 use to 동사 원형할 때 무조건 하곤 했다라고 하면 안 돼. 앞에 만약에 동사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얘가 뭐뭐 했다의 동사가 아니라 뭐지? 분사에 사용되는 이라는 뜻이니까 조심하셔야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요. 넘어가서 뭐 했냐. 접속사 전치사 했는데요. 등위 접속사 얘기부터요. 밑줄이나 박스 앞에 and나 but이나 were 있으면 그건 등위 접속사. 근데 무식하게 to, ing 안 할 거잖아. 뭐 해야지? 본동사 개수. 본동사 하나면 똑같이 구문 맞추고 본동사 2개 이상이면 본동사끼리의 시제 맞추고 because, because의 of, though, in spite of, until, till, while, during의 차이들을 배웠던 거 다 여기 파트입니다. 맞죠? 그 다음 넘어서요. 또 뭐 했냐면 형용사, 부사요. 크게 보면 형용사, 부사를 우리가 3가지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이건 100만 번 얘기해서 니네가 다 할 거고.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려면 뭐가 결정해? 앞에 동사가 완전하면 부사, 불완전하면 형용사. 맞지? most하고 almost의 차이가 뭐였어?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였지. everyone 나왔으면 most everyone 쓸 거야? almost everyone 쓸 거야? almost everyone 써야 돼. most of랑 most의 차이도 했지. most of 다음에 반드시 무슨 명사? 더 플러스 복수명사 혹은 목적격 대명사. 됐어요? 그리고 live, alive, like, alike 이건 서술이냐 한정이냐의 차이도 갖고 있었다. 됐죠? 마지막 눈물 나려고 해. 도치구문 5개 했습니다. 첫째, 니네가 생각나는 거 다 대보세요. 부정어구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동사 도치. 또 장소의 부사가 문두로 나오면 주어동사 도치. 근데 장소의 부사인데 주어동사 도치가 안 될 때도 있어. 어떨 땐? 대명사 주어일 땐 도치 안 돼. 언니가 문두로 나오면 주어동사 도치. 근데 요때 언니는 무슨 품사였어? 부사일 때만 가능했어. 여기 형용사 부사할 때도 똑같은 부사여도 해석이 틀린 것도 했었고 제가 왜 lately 이것도 적어준 거 기억나죠? 막 최근에 Mr. John and Smith 이거 아닙니까? 뭐 늦은 뭐 니네가 혼자 꼴값 떨고 늦둥이 막 이랬던 거 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고 계셨어야죠. 네 번째는 가정법에서 if 생략시 도치. 또 5번째는 so do I, neither do I처럼 도치. 근데 so do I 같은 경우도 도치가 안 될 때도 있었어. 어쩔 땐 지칭하는 바가 동일 인물이면 도치하지 않는다. 도치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일반 동사면 다 뭐가 대신 나가? do가 대신 나가.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 동사 중에 지가 스스로 나가는 동사는 컴동사밖에 없었어. 그치? 네, 여기까지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369 모두 다 끝입니다. 내용 정리는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요. 교재 맨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면 제가 배운 거 다시 돌아간 거 되게 많았지? 니네가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아 그때 선생님이 A번에 뭐 물어보는 거 B번에 뭐 물어보는 게 이게 이거였구나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집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놀라운 실력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보강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봤자